조금이라도 나의 내일을 오늘보다 나아지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성공을 위해 많은 협조자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홀로 모든 계획을 완수할 수도 없거니와 홀로 만드는 성공의 크기보다 함께 만드는 성공의 크기는 비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나아가 함께 가면 빨리도 가고 멀리도 간다는 생각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나만의 성공이라는 작은 시야를 벗어나 우리의 성공을 꿈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리더의 덕목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근본적 욕망을 터치하여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지혜를 들어봅니다. 상대가 즉시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인간 행동을 규율하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다. 이 법칙을 준수한다면 곤란에 빠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실은 잘 지키기만 하면 이 법칙은 수많은 친구와 끊이지 않는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언제나 상대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라. 중요한 사람이고 싶은 욕망이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충동이라고 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칙은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라고 말한다. 바로 이 충동이 우리를 동물과 구별한다. 바로 이 충동이 문명 자체를 성립하게 했다. 수천 년간 철학자들은 인간관계의 수칙을 만들어 보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해낸 것 중에 기나긴 세월을 거쳐 진화하며 살아남은 가장 중요한 지침은 오직 하나뿐이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길 원한다.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나만의 작은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싶어 한다. 진심에서 우러난 인정을 갈망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바다. 그러니 이 황금률을 따라야 한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자.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하지만 당신 말고는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다. 나머지 우리는 당신과 똑같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가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걸 얻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크림을 올린 딸기를 아주 좋아한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물고기는 벌레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낚시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물고기가 원하는 걸 생각했다. 낚싯바늘에 미끼로 크림을 올린 딸기를 끼우지 않았다. 대신에 벌레나 메뚜기를 물고기 눈앞에서 흔들었다. 왜 사람을 낚을 때는 똑같은 상식을 발휘하지 않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왜 끄집어내는가? 그건 아이들이나 하는 짓이다. 한 예로 어느 날 라이프 월도 에머슨이 아들과 함께 송아지를 헛간에 넣으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흔히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자기들이 바라는 것만을 생각했다. 에머스는 뒤에서 밀고 아들은 앞에서 끌었다. 송아지는 움직이지 않고 버티었다. 송아지도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했다. 다리를 뻗대며 고집스럽게 풀밭을 떠나지 않으려 했다. 농장에서 자란 하녀가 우연히 헛간 쪽을 흘끗 쳐다봤다가 곤경에 빠진 둘을 발견했다. 하녀는 에세이나 책은 쓸 줄 몰랐지만 말이나 송아지는 에머슨보다 잘 알았다. 하녀는 송아지가 뭘 원할지 고민하다 손가락 하나를 송아지 입에 넣었다. 송아지가 손가락을 쪽쪽 빨게 하면서 부드럽게 헛간으로 데려갔다. 세상에 태어난 날부터 당신이 했던 모든 행동은 당신이 무엇인가를 원하기 때문이었다. 행동은 근본적 욕망에서 생겨난다. 누군가를 설득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사업이 되었든 가정사가 되었든 학교에서든 정치인이든 간에 먼저 상대가 간절히 원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이 그의 편이다. 못하는 사람은 외로운 길을 가야 한다. 논쟁이 되면 승자는 없다. 나는 논쟁이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 수천 건을 듣고 참여하고 지켜보았다. 그 결과 논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바로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논쟁을 방울뱀이나 지진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피하라. 열의 9은 양쪽 모두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그 어느 때보다 더 확신하면서 끝나는 것이 논쟁이다. 논쟁은 이길 수가 없다. 져도 지고 이겨도 지기 때문이다. 당신이 상대의 허점을 모조리 드러내고 상대가 제정신이 아님을 증명해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치자. 당신의 기분은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상대가 열등감을 느끼게 했다. 상대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 상대는 당신의 승리에 붕괴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뜻에 반해서 설득당한 사람은 여전히 의견을 바꾸지 않는다. 논쟁을 벌이고 짜증을 유발하고 상대를 반박해서 가끔은 이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껍데기뿐인 승리다. 왜냐하면 절대로 상대의 호의를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옳을 수도 있다. 철저히 옳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상대의 마음을 바꿔놓는 점에서는 틀린 사람과 똑같이 헛고생을 했을 뿐이다. 내 경험상 그 누구도 논쟁으로 이기기는 불가능하다. 상대의 지능이 어떻든 언쟁을 벌여서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 부처는 말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끝낼 수 없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 논쟁으로는 결코 오해를 끝낼 수가 없다. 오해를 끝내려면 요령과 수완과 조정이 필요하다. 상대의 관점을 한번 들여다보고 공감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내가 가진 최고의 모습을 발휘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사적인 언쟁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그로 인해 성격을 버리고 자제력을 잃는 것과 같은 파급 효과를 겪을 여유도 없다. 개를 죽인들 물린 상처가 낫지는 않는다. 논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더 발전하도록 박차를 가하는 방법이 있다. 동물 훈련사들이 수백 년간 써왔던 방법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누군가의 행동을 바꾸고 싶을 때 똑같은 상식을 적용하지 않을까? 왜 채찍 대신 객검을 쓰지 않을까? 왜 비난 대신 칭찬을 하지 않는 걸까? 아주 작은 발전에도 칭찬을 하자. 그래야 계속해서 발전하고 싶어진다. 칭찬은 인간의 따뜻한 영혼에게 햇볕과 같다. 칭찬이 없으면 우리는 자랄 수도 꽃을 피울 수도 없다. 그런데도 대부분 남에게는 비난이라는 찬바람을 불려고 한다. 동료에게 칭찬이라는 따뜻한 햇볕을 비추기를 꺼린다. 비판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강조했을 때 장점은 강화되고 단점은 관심 부족으로 인해 퇴화한다는 사실을 동물 실험과 인간 실험을 통해 볼 수 있다. 기억하라. 누구나 칭찬과 인정을 갈망한다.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하지 못한 칭찬이나 인정은 아무도 바라지 않는다. 아첨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이 모든 원칙은 진심에서 우러났을 때에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일련의 속임수를 권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는 방식을 바꿔보자는 얘기다. 사람들을 변화시켜보자는 말이다. 여러분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지닌 보석 같은 장점을 깨닫게 한다면 그들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것이다.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도 있다. 과장인 것 같은가? 우리는 필요한 것에 비해 절반만 깨어 있다. 우리는 갖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자원을 아주 조금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크게 보면 인간은 자신의 한계에 비해 너무 좁게 산다. 다양한 능력이 있는데도 습관적으로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여러 능력이 있다.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당신이 최대치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바로 그 능력 중 하나가 남을 칭찬하는 마법 같은 능력이다. 잠재된 가능성을 발현하게 자극해주는 능력 말이다. 비판 앞에서 인간의 능력은 시들어버린다. 격려를 해주면 능력이 꽃 피운다. 지금보다 더 효과적인 리더가 되고 싶다면 손톱만큼이라도 나아진 것은 모조리 칭찬하라. 잘했다고 말할 때는 진심을 담고 칭찬할 때는 아낌없이 들이부어라. 꿀을 모으고 싶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비난은 헛수고다. 비난을 받은 상대는 방어하는 입장이 된다. 보통은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길을 쓰기 때문이다. 비난은 위험하다. 비난은 사람들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내고 자존감을 다치게 하며 붕괴하게 만든다. 비난으로는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여러분도 바꾸고 싶거나 다 잡고 싶거나 고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그렇지만 우선 자기 자신부터 그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내 말은 순전히 이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남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이 편이 훨씬 더 득이 되고 덜 위험하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 집 현관이 더러울 때는 이웃집 지붕에 눈을 탓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일을 상대가 기쁘게 하도록 만들어라. 하지만 나폴레옹이 레지옹 도네르 국민훈장을 제정하고 병사들에게 1만 5천 개의 훈장을 나눠주고 장군 18명을 프랑스 원수로 임명하고 그의 군대를 대육군이라고 불렀을 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겪은 퇴역 군인들에게 장난감을 나눠준다며 비난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이렇게 답했다. 바로 그 장난감이 인간을 지배한다. 이처럼 직책과 권한을 수여하는 방법은 나폴레옹도 효과를 보았다. 여러분도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일을 상대가 기쁘게 하게 하여라. 사람들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